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승무패 분석하는데요. 좀 늦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왜 여지껏 좀 승무패를 최근에 좀 등한시했냐. 좀 분석의 영역이 아닌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도 있었고, K2, K1,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보고 갈 경기는 아니죠. 그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A매치 브레이크도 끝났고 2월도 한번 됐기 때문에 한번 간결하게 포인트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K1, K2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말에 비가 많이 옵니다. 수중전 하면서 안 그래도 못하는 놈들이 더 이상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마킹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좀 숨겨져 있는 것들 제가 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가시화 대 교토상가의 경기입니다. 가시화는 직전 경기 도쿄베르디 상대로 원정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진한 기색이 좀 있었지만 르반컵과 리그 일정에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3패만을 기록하면서 상위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인데요. 큰 결장 이슈까지 없기 때문에 홈에서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토상가는 직전 경기 1왕배 나라클럽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는 FC 도쿄 상대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두 그룹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3실점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나쁘지 않은데 공격진의 이탈자가 좀 있어요. 주전 미드필더 히라토가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6경기 2승 3무로 가시화의 우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는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 교토상가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양팀 유효슈팅이 각 2개씩만을 기록을 했을 만큼 상당히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가시화 승무를 눌러줬을 때 당첨 기대값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마킹을 좀 아껴가고 싶다면 가시화가 최근에 베르디 상대로만 3연승을 한 거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한다면 그냥 무승부 얘네 둘이 붙어 갖고 무승부 나왔다 해서 승까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무승부만 간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를 가든지 승부를 가든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와사키 대 빗셀고베의 경기입니다. 자,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FC 상대로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 중이고 7경기째 5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1경기째 패배가 없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와사키가 최근에 경기 내용이 완벽하다라는 느낌은 크지 않지만 운도 좀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 홈에서 기대치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빗세고베는 직전 경기 나고야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 중이고 6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기세가 상당히 올라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5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기복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마냥 고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5경기 2승 3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고베가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세가 좋은 양팀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가와사키의 홈 강세를 배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베 승은 그냥 안 가고요. 과감하게 가와사키 승만 가기에는 지금 이 가와사키가 팀의 최고 득점자인 이 에리손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는 승무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나고야 대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자, 나고야는 직전 경기 빗셀고베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내도록 지적받고 있는 멘탈 문제가 좀 나타난 경기였고요. 선제 실점 이후에 분위기 반등점을 빠르게 잡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업 골키퍼 피사노가 멀티 실점을 허용한 첫 경기이기 때문에 홈이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미즈는 직전 경기 간바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비가 무너지면서 멀티 실점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클린시트는 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득점에 그친 이 모습은 공격수들에게는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최근에 원정에서 3연패 기록 중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평가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뚜렷하게 나고야가 시미즈 상대로 지금 강세를 기록 중이고, 직전 맞대결은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인데 나고야가 시미즈 상대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나고야가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최근에 나쁘다라고도 보기 힘들고, 시미즈는 원정에서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나고야 승을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강원FC 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자, 강원은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연패 기록하면서 기세 좋지 않았지만 군 전역자들이 복귀를 하고 있고, 새로운 강릉 구장에서의 첫 홈 경기입니다. 직전 뭐 서울전도 오심이 아니었다면 페널티킥 받고 이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등의 포인트는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대구는 직전 경기 포항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8경기째 승리 없고 감독 교체 이후에 두 번의 무승부로 완전 나쁘진 않지만 이기지 못한다면은 감독 바꾼 의미가 없겠죠. 세징야가 여전히 빠져 있고 선수 몇몇의 레벨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요.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무승이고 작년까지 포함해도 지금 K리그에서는 원정에서 승이 좀 없은 지 오래됐습니다.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직전 경기는 대구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이 홈에서는 대구 상대로 상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대구 승은 완벽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원 승만 갈 것인가, 승부를 같이 돌려줄 것인가인데, 마킹을 아끼기 위해서는 저는 강원 승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자, 다음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직전 경기 대구 상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승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 기록하지 못하면서 페이스는 조금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역자들이 복귀를 했고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반등 포인트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자, 제주는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홈에서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연승, 경기 내용, 기세 이런 거 나쁘지 않았지만 직전 광주전이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고 심지어 수적 우세를 가진 채로도 패배했던 만큼 좀 패배에 대한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휴식일도 18일 조금 짧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제주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만 상대 전적상으로는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홈일 때는 제주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가 원래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을 항상 보이기도 했고 지난 경기 보여준 모습이 제주가 너무 좋지 않은 이 광주전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졸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포항이 홈에서 반등 포인트 잡아서 승리 거둘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간결하게 포항승 그냥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전북 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직전 경기 수원 상대로 홈에서 3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연승 기록 중이고요. 1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강력한 위닝 멘탈리티로 어려운 경기들도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한 경기력을 좀 유지하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좀 로테이션 상에서 좀 꼬인 게 있었지만 결국은 뒤집어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진섭이 돌아오면서 수비 강화가 좀 될 것 같지만 좀 아쉬운 거는 전진우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변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은 직전 경기 강원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3승 4무 1패로 패배하진 않지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순위는 꽤나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새로운 용병을 영입했지만 아직 적응기가 필요해 보이고 직전 경기 강원전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원정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전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직전 경기는 원정에서 전북이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입장에서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전진우가 없다는 점이 분명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지만 1차전에서 포엣이 김기동을 상대로 전술을 누른 거 봤을 때는 전북이 수비로 서울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간결하게 전북 승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안산 대 부천의 경기입니다. 안산은 직전 경기 화성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최근 4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2승 2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백 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최근 상위권 팀들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은 직전 경기 1엔드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강팀과의 매치업에서 연패 기록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는 만큼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에서 최근 2승 1무 2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맞대결은 부천이 홈에서 3대 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산이 4경기째 클린시트를 보여주면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부천이 원정에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양팀 맞대결에서 안산이 홈일 때 또 2연승인 부분 이런 것들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안산 승부를 좀 누르고 싶은데 부천이 이번 최근에 기록 중인 3패 중에 요걸 한번 봐야 돼요. 부천이 지금 패배가 좀 있는데 이게 3패거든요. 인천, 수원, 인천. 너무 강팀들한테 진 거 빼면은 약팀들한테는 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간결하게 무승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아주 좀 뼈다구만 남겨놨는데 그래도 명분은 있습니다.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갈게요. 성남FC 대 충남아산의 경기입니다. 성남은 직전 경기 충북 청주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9경기 만의 승리로 반등 포인트를 찾긴 했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공격에서 활로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충남은 직전 경기 천안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기세 좋았지만 오랜만에 패배로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았고요. 크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을 그래도 꼬박꼬박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충남이 홈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승점에 두 팀의 맞대결이고 승점 6점짜리라고 막 설레발은 하는데 이거 뭐 경기 결과 예상하는 거 전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들 신기할 것이 없고 포인트를 찾아서 마킹하기에도 뭐 보이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결하게 무승부를 마킹하든 아니면 그냥 승무패로 지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에서 많이 아껴놨으니까 뭐 여기서 승무패로 일단 지워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자, 간바 오사카는 직전 경기 1왕배 64강에서 하브리그 팀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5경기째 승리 없이 2무 3패 기록 중이고 페이스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어서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로테이션을 조금 돌려줬다 해도 타이트한 일정에서 뭐 일부는 좀 뛰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마냥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FC 도쿄는 직전 경기 1왕배 64강에서 하버리그 팀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4경기째 승리 없이 1무 3패 기록 중인데요. 직전 경기 세레소 상대로 2골 넣으면서 무승부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4경기 동안 11실점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도쿄가 뭐 임팩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하고요. 직전 맞대결은 FC 도쿄가 홈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간바가 홈에서는 도쿄 상대로 그래도 극우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간바 원정에서는 도쿄가 이렇게 막 저기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쿄승은 배제하겠습니다. 원래도 도쿄가 원정에서도 약한데 이런 지표가 있으면은 뭐 도쿄승 누르는 건 좀 명분이 떨어지고요. 단일 무냐 아니면은 간바 승무냐 요거의 선택인데 간바 승부를 가져가기에는 간바 오사카의 최근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떨어져 있어서 최근에 뭐 리그 일정에서 승리도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향껏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무승부만 찍을게요. 자,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 대 안양FC의 경기입니다. 자, 김천은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역자들과 신병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뭐 스쿼드 구성이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데요. 홈 강세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창 강할 때에 비하면은 지금 김천 상무의 경기력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안양은 직전 경기 수원FC 상대로 원정에서 1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뭐 기세는 나쁘지 않은데요. 모따와 마테우스가 살아나면서 공격 포인트는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안양이 약하다 말할 그런 정도는 또 아니고요.
최근에 원정에서 또 2연승 기록 중이기 때문에 휴식일도 충분히 부여돼서 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2승 2무 1패로 김천 상무가 살짝 우세한데요. 직전 맞대결은 안양이 첫 홈 경기였지만 확실한 체급차를 보이면서 1대 3으로 김천 상무가 눌렀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양이 아니라 김천 상무가 지금 과도기에 들어왔고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휴식일이 조금 짧아요. 여기가 상무가 지금 18일 그리고 안양은 14일 경기, 그리고 반대로 안양은 못다가 직전 경기 멀티골로 살아났고 휴식일이 길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승무패로 지우는 걸 추천드리고 무지성으로 간다면은 저는 그냥 무승부 찍고 말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광주 대 대전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직전 경기 제주 원정에서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를 치렀고 피로도가 있는 상황, 이동 거리는 존재하는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홈 경기긴 하지만 가용 자원이 광주가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 고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대전은 직전 경기 상무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장을 당한 태로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잘 버텼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체력적으로 좀 밀릴 수 있고요. 수비 자원들이 하나둘 복귀는 하고 있지만 가용 자원이 마찬가지로 수비 쪽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고평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하고 10경기를 본다면 무승부가 5번이나 나왔습니다. 휴식일이 상당히 타이트한 양팀이기 때문에 오늘 에너제틱한 경기를 좀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무승부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승부가 좀 많네요. 자, 다음 경기는 전남 대 김포의 경기입니다. 전남은 직전 경기 부산 상대로 홈에서 0대 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홈에서 연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 조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백업 자원들이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치고 발비디아는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현하고 벌금을 맞았습니다. 물론 출전 정지를 피한 거는 고무적이긴 한데 지금 구설이 이래저래 겹쳐서 조금은 전남이 팀 내부적으로 어수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포는 직전 경기 경남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 기록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직전 경기는 디자오마의 멀티골까지 터지면서 공격의 다변화까지 좀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홈과 원정의 결과 편차가 좀 심하고 현재 원정에서는 좀 뭐 최근에 보면은 1무 3패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직전 맞대결은 전남이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순수하게 전남과 김포의 전력 차이를 생각한다면 홈에서 전남의 승 이거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수선한 쪽이 전남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도 김포의 원정 경기력을 고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간결하게는 전남 승 아니라면 넉넉하게는 전남 승무 눌러주면은 이거는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 대 충청의 경기입니다. 부산은 직전 경기 전남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기본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강팀 상대로는 이기고 약팀 상대로는 지는 좀 수상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유별나게 홈에서 3승 2무 4패로 더 못하는데 팀 내부적으로 지금 이게 뭐 너네들 승부 조작이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이상은 장난 안 치겠지 일단 생각만 하겠습니다. 자, 충북 청주는 직전 경기 성남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로 3연패 기록 중이고 7경기째 2무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전력이 너무 떨어지는 팀이고 최근 분위기도 좋지 않고 직전 경기 심판진에 대한 항의로 팀이 좀 징계까지 받으면서 이래저래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을 본다면 1승 4무 2패로 부산이 그냥 호각세다. 많이 이기고 있지도 않다. 직전 맞대결은 부산이 충청 원정 가서 0대 2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분명히 체급 차이는 있지만 와 진짜 부산이 홈에서 이게 이상하게 경기하고 원정에서 강팀 잡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승부 조작하는 팀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참 진짜 그냥 이 팀의 순수 포텐셜이랑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부산이 홈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승무패는 부산승을 찍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남FC 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경남FC는 직전 경기 김포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무득점 경기를 기록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상대적으로 전력이 강하지 않은 팀들 상대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브루노 코스타를 영입하면서 또 영입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구단이 지금 팀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막 영입한 애들은 지금 당장에 못 쓰니까 일단 최근에 안 좋았던 경기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상성은 직전 경기 인천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 패배하면서 인천과의 승점 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우승 직행은 이제 이미 감독도 포기를 했고 변성환 감독이 플랜 B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첫 이제 경기인데 2위를 지키는 운영을 한다라는 거겠죠. 과연 어떤 경기를 가지고 나올지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024년 이후 거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3무 1패로 경남이 열세입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수원 삼성이 홈에서 폭발을 시키면서 4대 0으로 대승을 했는데 경남은 이번 경기 수비수 우주성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서 출전이 안 되고 이번 시즌 경남의 실점 억제력은 상당히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수원 삼성의 공격 포인트는 리그 탑을 달리고 있는데요. 원정이지만 수원 삼성의 공격력을 주전 수비수가 없이 온전히 막기 어렵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수원 삼성 승을 그냥 간결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저는 일단 12개 정도 마킹이 됐는데 이제 좀 뼈대만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승무, 이거는 지우고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좀 나눠서 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생각과 맞는 배팅을 잘 이어가셔서 이거 좀 어려운 회차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있을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